예, 저는 지금 월릉면 영태리 841번지에 있는 창고 부지를 보러 나왔습니다. 앞에는 이리마트라 해서 석재 공장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옆에는 빨간식으로 창고를 하나 지었는데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를 이 본 건물에 들어오는 출입로는 별다른 시건 장치 없이, 울타리 없이, 펜스 없이 이렇게 오픈 시켜 놓은 상태로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사실 두 개의 건물을 졌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경계석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을 한번 정문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바라보면 저쪽 안쪽으로 두 개 건물이 지어졌고 가운데 경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에 경계가 되어 있고, 경매가 나온 곳은 우측에 지금 노란색 어떤 팻말이 지금 붙어 있는 저 건물과 이 땅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은 627평이고요. 저기 건물 창고 부지로 지어진 저 건물은 125평,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창고로 지었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 공간 및 뭐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뭐 이게 비닐막 같은 걸로 하나 해갖고서는 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창고라고 써 있는데 요것도 뭐 낙찰 받으면은 다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옆에 건물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옆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곳까지가 옆에 건물과 토지의 경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앞쪽으로 지금 컨테이너가 하나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에 지금 사람은 없고, 사실은 지난번에 휴일이라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 건물이 지금 3회 유찰이 돼 갖고서는 2분의 1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유치권에 대해서 행사도 하고 뭔가 저항을 크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이 쓰던 데가 이 컨테이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유치권으로 외부로 이렇게 유치권을 걸어놨다라는 것을 외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계석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이쪽은 왼쪽으로는 조금 공간을 넓게 만들었는데 오른쪽으로는 조금 공간이 협소하긴 하네요. 하지만 앞에 있는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여기 사용할 일은 없고 통행로로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를 저쪽에서는 공장에 뭘 사용하길래 LPG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LPG로 뭔가를 지금 연료 난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건물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25평의 창고인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여기다가 물건을 야적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컨베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장치는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안에도 상당히 넓긴 넓네요. 여기도 뭐 무지하게 많이 쌓아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쪽에 조그마한 방 같은 공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방 같은 공간이 있고 누군가가 옆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고, 조금 치울 것거리는 좀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우고 이 공간 사용하면은 상당히 크게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사실 건축비가 많이 비싸서 토지만 매입해 갖고서는 건축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건축비가 비싸갖고 토탈로 지어내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6, 700까지도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일반 토지로서 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전답 같은 경우에 한 7, 80, 100까지도 가고, 그렇지 않고 개발행위를 얻었을 경우에는 지금 150 뭐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경매로 감정되어 있는 금액은 약 100만 원 정도로 감정이 좀 되어 있고, 그것도 지금 아마 좀 떨어져 갖고서는 상당히 반가격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야적장이라면은, 이 정도라면은 뭐 거의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물건의 물건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2018 타경 1489 사건이고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식품 공장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 공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공장을 취득해서 건축물 대장상에 식품 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에 맞게끔 용도 변경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감정 금액은 9억 6,900만 원이 감정이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49% 떨어져 갖고 4억 7,50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면적은 627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25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뭐 한 5분의 1 정도를 건축 면적으로 썼다고 보면 되죠.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이건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고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상태에서 한 20% 정도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지난 1월 26일 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매각이 되었다고 나오죠. 단 1명이 낙찰을 받았고, 그 1명은 낙찰 받은 이후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미납된 상태로서 8월 24일 날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6억 7,800만 원에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역시 아무도 입찰한 사람이 없어서 10월 5일 날 4억 7,500만 원에 새롭게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뭔가 석연치가 않죠. 한 명만 들어왔다는 것도 좀 불안한 요소이긴 한데, 이분이 어떠한 연유 때문에 이 물건을 나름대로 대금을 납부해서 뭔가 수익을 내거나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으로 써야 될 텐데,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하고, 거의 7천 돈을 지급을 하고, 보증금 7천만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물건을 버렸어야 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생산독지, 생산관리지역이라는 부분을 추정했는데, 역시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식품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변경시키면 될 것이고, 면적과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토지의 가격이 지금 언제 감정되었냐면은 2018년도 2월 20일 날 토지가 감정이 되어 있고, 이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건축행위 허가를 다 받고 나서 건축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토지하고, 허가를 다 받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의 토지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지가 완전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격은 약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정도, 평당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뭐 2018년도니까 21년도 3년 지났으니까 상당히 땅 가격은 올라갔겠죠. 이거는 지금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감정 시점이 매각 시점과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가격대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가격은 좀 저렴하겠구나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에 일명이 입찰했는데 대금을 미납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물건을 보니까 임차 현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아마도 점유자를 갖다가 통틀어서 넣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갑상건설, 하나는 신도프라임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둘 다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석연치가 않지요.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1차 현황 조사 내용을 본다면은 얘네들이 왜 들어와 있느냐? 유치권자로서 갑상건설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 신도프라임건설 역시 인접 컨테이너 박스 한 동을 설치해 놓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1회차 현황조사상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갑상건설에서는 공사대금 1억 3천만 원을 못 받았다 그랬고, 신도프라임건설은 1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신고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2차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쭉 내려가다가 뭐 다른 내용들은 다 비슷하게 내려가는데 아마 시건 장치해 놓고 나름대로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그대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와요. 2018년도 2월 22일 날 송정이, 그러니까 프라임건설의 대표인 것 같아요. 1억 정도의 돈이 유치권 신고되어 있으나 성립 여지 불투명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2018년도 7월 17일 날 갑상건설에서 2억 1천만 원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데 이 신고 내역은 2017년도 가합 7853이라는 공사대금 인락조서에 제출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락조서라는 것은 소를 제기했을 때 화해나 조정으로서 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가 끝나서 조소를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인위적으로 거짓 유치권을 갖다가 주장하려 할 때 건축주하고 그다음에 공사업자하고 짜고 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뭔가 확실한, 뭔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증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한 사람은 소송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소송한 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라고 해서 인락조서에다가 도장 찍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가만히 그 아래쪽을 내다 보니까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채권자인 시티은행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채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서로 허위 통모하여서 이 유치권을 갖다가 걸어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을 집어넣은 신청권자인 시티은행이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판결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승소가 되었다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서 대출 문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왜 낙찰자가 이것을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을 좀 더 읽어보니까 송정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갑상건설에 대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인용 판결이 확정됨,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송정이, 신도프라임 건설이죠. 여기서는 유치권이 전부 다 배제할 수 있다, 부존재한다, 이런 판결이었고, 갑상건설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 경매가 낙찰되기 바로 일주일 전에
2021년 1월 21일 날 부경 주식회사가 갑상건설의 유치권을 양수했다는 취지로 유치권 양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이 점점 더 재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패소했다라고 하면은 부경 주식회사에서 양수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게 건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토지만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는 이런 결정이 난 상태에서 어떤 판결문인지 모르지만 그 판결문을 양수받은 부경 주식회사가 법원에다가 내가 양수자입니다라고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